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1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겪은 어떤 일 때문에 사실 지금도 좀 마음이 찡합니다. 어제 이제 주식시장 끝나고 설거지라고 집안 정리 좀 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다가 5시쯤 행운이랑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이나 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겨울에도 괜찮고요. 근데 여름은 3시 반에 끝나고 바로 산책을 나가면 너무 더우니까 해가 어느 정도 진 다음에 나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에도 바닥이 뜨거운 곳이 있고 해가 비추이는 곳이 있다 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여름이면 행운이 우리 게르신을 개모차에 태워서 나갑니다. 그래서 바닥이 뜨거우면은 태우고 그늘 젓거나 아니면 행운이가 산책하고 싶어 하는 곳은 이제 내려서 산책을 시켜줍니다. 어제 행운이랑 산책하다가 다이소에 물건을 사러 갈 일이 있어서 행운이를 데리고 들어갔죠.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어떤 귀엽게 생긴 아가씨가 강아지랑 인사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시라고. 저는 막 물건을 골랐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잠깐 귀엽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물건을 골랐는데. 그래서 곁눈질로 이렇게 왜 아직까지 인사를 하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저는 이제 서 있고 그 아가씨는 행운이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아가씨 머리통 이 정수리만 보이는데 언뜻 보니까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마 키우던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넌 지 얼마 안 됐나 보다. 마음이 안 좋겠구나. 행운이 보니까 아마 생각나나 보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그냥 저는 계속 물건을 고르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나요? 아까 그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아가씨가 일어나는데 이미 이제 눈은 막 퉁퉁 부은 거야, 막.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키우던 강아지가 행운이 닮았나 봐요? 아니면 무지개다리를 건넜나 봐요? 라고 얘기를 던지면 그 아가씨가 울음이 뻥 터질까 봐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네가 왜 우는지 알고 있다. 그런 약간 이모 미소? 예, 그런 미소를 이제 지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이제 돌아가는데 막 눈이 이미 막 퉁퉁 부어가지고 누가 봐도 딱 우는 게 보이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뭔가 위로를 좀 해줬어야 되나? 라는 생각부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견주님 그리고 집사님들은 제가 무슨 얘기할 줄 알고 계시죠?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마주하게 될 그 슬픈 미래, 그 아가씨를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빨리 전환하자 하면서 그래, 내 삶의 철학이 있을 때 잘하자. 그렇게 훈훈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야 될 게 뭐냐면 요즘에 경제가 안 좋다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는 없어도 되고 먹고 싶은 거 참으면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제 아가들을 키우시는 분들, 사람 아가, 그리고 고양이나 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요, 그거 줄일 수 없거든요. 먹이든 거 계속 먹여야 되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행운이 수술할 때도 좀 뭐라 그럴까요? 수의 선생님 깎아주세요 이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의 선생님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바가지 덜 세우고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강아지들, 고양이들 치료하시는 분들한테 바가지 안 씌우거든요. 전 그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악랄한 인간들은 안 그렇겠지만. 근데 행운이가 주식이자 간식으로 먹는 양고기를 주문하는데 지난달에 주문하는 것보다 30%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닭 안심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가격 조회를 했더니 마찬가지로 30%가 올라갔습니다. 야,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야, 너는 사람 걱정이나 해라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많은데 사람 걱정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주니까 저라도 반려동물 걱정을 좀 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자 여하튼 아가들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하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6월 14일 수요일,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 물가지표를 4.0으로 잡은 거, 예상치 4.0은 너무 낮게 잡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지만 오늘 방송에선 참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간 이 음모론이 아마 제 주둥이 밖으로 터질 날이 올 거예요. 어쨌든 5월 달에 발표된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미쓰리가 정확하게 맞췄는데 6월 달에 발표된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미쓰리가 못 맞췄습니다. 저는 예상보다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최근 들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것이다. 그리고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관련 지표는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러한 혼조세의 어떤 경제 지표가 이 전망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헷갈리게 나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함정에 빠져버린 것 같아요. 자, 이날 다우지수 0.43% 상승, S&P 500은 0.69, 나스닥 0.83% 상승했습니다. 자, 상승한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5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만큼 둔화됐다. 예상치도 0.9%씩이나 둔화된다고 굉장히 눈높이를 낮춰놨는데 거기에 부합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것, 혹시 소비자 물가 지표가 강하게 나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연준이 갑자기 또라이가 돼서 야 이씨 소비자 물가지표 잘 나왔잖아. 금리 인상 이렇게 금리 인상을 외치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금 미국이 물가가 안 잡혀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강하다고 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예상치보다 강했을 때 아유 인플레이션 둔화되기 글렀어. 이렇게 어떤 불안감을 형성하게 될 줄 알고 우리가 긴장을 했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예상한 만큼 나왔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제 월요일 뉴욕 증시도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상승 마감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예상하고 있고 5월 소비자 물가지표 전년 동월 대비 0.9%씩이나 둔화될 거라는 예상치에 부합할 거다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자, 이날은 그래 봐봐 반영됐네 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상승한 폭은 전일 대비는 좀 낮습니다. 자, 그 얘기가 주는 의미는 뭐냐면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썸네일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6월달 FOMC 회의가 끝나가니까 과연 그 다음에 증시가 관심을 가질 곳은 어디인지 무엇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 가야 되는 준비를 해 가야 되는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자, 5월 소비자 물가 지표 전월 대비 0.1% 상승. 지난달에는요. 전월 대비 0.4% 상승했으니까 전월 대비로 비교해도 0.3% 둔화된 거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4.9%라는 수치는 이번에 4.0을 예상했는데 예상치만큼 나왔다. 그 둔화폭은 0.9%인데 0.9%라는 수치가 굉장히 사실 크게 둔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거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이 정도로 크게 둔화돼서 이제 이 정도로 크게 둔화되면 인플레이션이 거의 한 3%대까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이 정도로 둔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6월 달에 발표된 5월 달 경제 지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에 제가 아까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지만 오늘은 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5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월 대비 0.4% 상승. 전월에도 0.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비교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전월 대비 변함 없음, 경제 지표에서 전월 대비 변함 없음은 둔화됐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했다. 4월에는 5.5%였는데 5.3% 상승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7월 달에 발표되는 6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주제가 과연 6월 달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뒤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는 거죠. 뭐, 가뭄이 됐을 때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리든 그 비는 단비가 될 것이요. 내가 우산을 가지고 우산 없이 나갔는데 막 비가 어느 구름에서 왔을 때는 그 비는 불행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이렇게 흐름상 7월에 6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과연 그 이슈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까지 감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아직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요, 6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거의 확실시됐다. 그리고 7월달에 뭐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올해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 오직 연준만 보고 있는데 미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거 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것들 중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자, 6월 FOMC 회의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새벽 대한민국 시간으로 6월 15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이 98%, 장중이지만 9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유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둔화됐기 때문에. 얼만큼? 예상치만큼. 예상치가 얼마? 0.9% 정도 둔화. 자, 전날에는요, 70% 정도였는데 확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제 6월 FOMC 회의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금리 동결하는 걸로 거의 마무리될 것 같고. 자, 7월에는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지금 현재 60% 수준입니다. 이 60% 수준을 보고 전문가들은 올해 연준이 1회 추가 인상 가능성 더 있다. 그게 언제일 것 같습니까? 7월이겠죠? 7월 인상 한 번 더 하고 이것을 끝으로 2023년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만 5월달 금리 인상은 잘못된 겁니다. 뭘 잘못된 미쓰리 주식시장 좋잖아. 그거 되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예. 자, 3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한 부분도 사실 살짝 무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상치 못했던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짐으로써 3월 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첫 번째 주에 이번에 금리 인상 50% 가능성 열어놨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주 초에 바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짐으로써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완전히 나가리 됐고 그때 시장 분위기는 야, 어떻게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는데 금리 인상할 생각을 해. 금리 동결해야지. 라고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당시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50bp 금리 인상하겠다고 깝치더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니까 금리 인상을 못할 정도로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파급력이 엄청나겠구나라는 공포감이 생길까봐 그런 거 아니야. 50pp는 좀 무리가 있는데 25pp는 할 수 있어. 우리 미국 살아있어.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25bp가 자신감을 그래 보여준 거라고 칩시다. 그런데 5월달 금리 인상은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주례장창 얘기하고 있는 게 이미 연준에서는요. 밑밥을 깔아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밑밥을 깔았느냐. 6월 달에 금리 인상은 쉬어가는 거다.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놨다. 즉 우리 6월 달에 금리 인상 하긴 할 건데 금리 인상 계속 한다는 거 아니다.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반박했던 게 뭐냐면 야이씨 무슨 뭐 금리 인상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하는 거냐. 어차피 금리 인상 할 거면 오히려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고 종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상의 쉼표가 어디 있어요. 오히려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 미국 경제가 좋다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딱 해버리고 7월 달은 어차피 2023년 하반기에 접어드니까 7월 달부터 금리 동결해버리면 돼요. 근데 연준이 이미 시장에다가 아주 영악하게 판을 깔아놨죠. 6월 달에 금리 동결할 건데 이 동결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동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완전히 숨겨버리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7월 달에 금리 인상 할 수도 있지만 6월 달은 잠깐 쉬다 갈 거다라는 식으로 완전 시대의 개소리로 지금 영악하게 판을 깔아놓은 겁니다. 자, 저는요.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7월 달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했더라면 6월 달에 해버렸어야 돼요. 근데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못 하죠. 그리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 달 연준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미스테이크였습니다. 미스테이크가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하반기에 느끼실 거예요. 지금 뉴욕 증시가 어디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고 있냐면 오로지 연준의 금리입니다. 금리 결정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둔화가 돼서 6월 달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쉬어간다라는 쉼표라는 의미로 포장을 해버리고 이제 6월 달 FOMC 회의가 끝나면 7월 달 FOMC 회의가 바로 다가오는데 7월 달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죠.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자, FOMC 회의 끝난 다음에 시장은 이제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경제지표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장장 15일 날 소매 판매 모르겠어요. 소매 판매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소비국가인 미국의 경제지표에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지표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둔화됐지만 오히려 소매 판매는 증가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달 관련 경제 지표가 헷갈리게 나올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지금 계속 마이너스 죽치고 있는데 그거 발표되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분명히 제가 5월 달 금리 인상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결과가 이제 나중에 하반기에 맞이할 거라고 했죠. 이제 다음 주부터 무슨 경제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겠습니까? 주택 관련 지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주택 지표가 만약에 부진한 거를 뭘로 포장할 거냐면 2분기 어닝 시즌으로 포장을 할 겁니다. 어떻게 포장하겠습니까? 눈높이를 엄청 낮춰놓을 겁니다. 왜? 연준이 계속 그동안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출 없이 기업 경영하는 사람이 있기 하겠죠.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되면 실적 발표할 때 이자 부담이 분명히 부담이 될 겁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감지한 애널들이 그거를 감지한 뉴욕 증시가 재선을 대비하고 있는 조 바이든이 이미 영악하게 판을 깔기 위해서 어닝 시즌에 눈높이를 많이 낮춰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예상할 수 있느냐? 이제 6월달 FOMC 회의가 끝나면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잠시 경제 지표에 눈이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 지표는 어떻게 나올 거겠습니까?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못 나오고 해서 헷갈리게 만들 거고요. 그 헷갈린 걸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을 확 돌리면서 눈높이를 낮춰놓을 겁니다. 그렇게 7월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룹에서 제가 비가 올지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데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7월 달 금리 인상 못한다고 봅니다. 예. 사람들이 진짜 웃긴 게요. 그 어떤 전문가도 금리 인상 할 거면 6월에 해버리고 말지 이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준이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아 그래 7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는데 뭐 6월 달에 뭐 잠깐 쉬어가지 이따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은요 경제가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그죠? 경제 지표가 자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금리 동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확 해버리고 7월 달부터 우리 연준은 2023년도 하반기 금리 동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돼요. 근데 뭘 쉼표를 찍고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고 지랄 연병 발광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죠. 6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는데 혹시 오늘 밤에 연준이 깜짝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가능성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뭐 그러면 시장은 6월 달에 쉬지 않고 쉼표를 주지 않고 금리 인상 해버렸으니까 7월 달부터 금리 동결할 거야라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6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 근데 갑자기 미쓰리가 여러분 25bp 금리 인상 가능성 깜짝 할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딱 머릿속에 담아놔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시장은 분명히 장밋빛 전망을 해놓을 거란 말이에요.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7월 달에 한 번 정도 더 하고 쉴 수 있다. 아니면 미쓰리가 살짝 툭 던진 그 이슈. 만약에 깜짝 금리 인상을 한다면 오히려 그냥 연준은 7월 달 금리 인상을 앞당기고 하반기에 금리 동결을 할 거다. 어떻게 해서든지 분석을 해도 아마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다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은 다 해드린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증시는 경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내일 방송에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달 FOMC 회의 뚜껑을 열어보고 우리는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6월달 FOMC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동결을 해도 인상을 해도 포장하기 나름이고 말장난 하기 나름이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6월달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어디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찾는 방송이니까 그 내용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하나씩 엉킨 실매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에 비 온다고 하는데요. 뭐 전국 지역에 막 우박 내리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모두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